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 이적 시장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K리그 1 기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아침을 향해 달려가는 세 팀이죠. FC서울 그리고 포항스틸러스의 광주FC의 여름 이적 시장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피서드를 보겠습니다.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 플러스 6명의 라인업은 좌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주요 아웃을 보면 키퍼에는 아웃이 없었고요. 수비진에는 김진야, 이시영 그리고 김주성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됐고요. 미드필더진에는 기성용 선수가 이탈했습니다. 이어서 공격진에는 윌리안 그리고 강성진, 김신진 선수가 떠나게 됐고요. 아웃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주요한 아웃도 있었고 문제가 된 아웃도 있었고 뭐 전반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잉여 자원들을 잘 정리했다고도 보이지만 어쨌든 좀 문제가 된 것이나 중요한 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웃은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주요 인을 보면 박수일 선수가 전역을 했고 정태욱을 전북에서 임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클리말라, 천성훈, 안데르손 선수를 공격진에는 영입을 한 그런 상황의 서울입니다. 서울의 직전 경기죠. 24라운드 대전전 베스트 11을 보겠습니다. 강현무 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김주성, 야잔, 박수일, 그 위에는 안데르손, 정승원, 황도윤, 문선민, 토베는 링가드와 조영욱이었는데요. 사실 서울의 핵심 보강 포인트를 생각해 보자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최전방 뎁스를 보강해야 했고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가진 윙어를 또 보강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루카스 선수의 득점 능력이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했고요. 특히 김주성 선수 이탈에 대비한 센터백 보강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센터백은 이한도나 이상민 선수가 모두 부상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숫자 자체만 보면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부분들의 다음 포인트로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리말라와 천성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최전방 뎁스는 보강이 좀 됐습니다. 클리말라 선수가 오면서 둑스의 경쟁력까지 같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스트라이커는 이렇게 좀 잘 보강이 됐고요. 최근의 크릭인 안데르손 선수도 영입이 됐습니다. 안데르손 선수의 이적 사가는 상당히 길었었는데 그걸 결국 서울이 또 가져가내면서 서울은 굉장히 또 괄목할 만한 이적을 만들게 됐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전북에서 주전 경쟁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의 못 뛰었죠. 보면 시드니 갔다가 시드니에서도 부상으로 못 뛰었고 전북 돌아와서도 경기 못 뛰었고 이런 상황에 정태욱 선수를 임대로 영입했습니다. 기성용 선수 이탈은 굉장한 문제시가 됐고 김주성의 이탈도 꽤 크겠지만 어쨌든 약간은 좀 숫자도 있고 보강도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 서울의 또 이적 시장의 주요 이적은 안데르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여름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해도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데르손 선수의 영입이었습니다. 98년생의 윙어 안데르손은 169에 69라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피지컬일 수도 있지만 경기장에서 보면 전혀 작아 보이지 않는 그런 좋은 능력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서울에서 3경기 나섰고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는 없습니다. 안데르손은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크랙형 윙어고요.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특히나 뛰어난 선수입니다. 어떤 타이밍에도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선수고 전반기 수원FC에서 20경기 나서서 5골과 6개 도움을 기록하고 1825분을 출전했는데 구단과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선수가 멘탈적으로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다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못해도 이 정도라는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했던 게 바로 안데르손 선수였습니다. 앞으로는 2주간의 휴식기가 주어질 텐데요. 이 휴식기 동안 서울의 선수들과 잘 맞춰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좌측 기용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김기동 감독이 팀을 2주간 또 휴식기 훈련을 시키면서 여러 부분을 맞춰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아챔권 도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안데르손 선수고요. 이번 시즌 끝날 때 과연 안데르손이 또 얼마나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포항스틸러스를 보겠습니다. 포항스틸러스의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 플러스 6명은 좌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챔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포항의 주요 아웃을 보겠습니다. 키퍼와 공격진에는 아웃이 없었는데요. 주요한 아웃이 수비진에는 이태석 선수가 유럽으로 떠났고 미드필더에서는 한찬희 선수가 기성용 선수의 영입 이후에 또 떠나게 됐습니다. 주요인 바로 말씀을 드리면 키퍼와 공격수는 주요한 아웃이 없었던 만큼 인도 없었고요. 수비진에는 박승욱 선수가 전역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성용 선수를 서울로부터 또 영입한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직전 경기였던 대구전 베스트 11은 황인재 키퍼, 백스리에 박승욱, 정민관, 이동희, 위에는 어정원, 오베르단, 기성용, 강민준, 위에 조르지, 이호재, 홍윤상이었는데요. 포항 스틸러스는 역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구단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리를 좀 보강은 약간은 해야 했는데 애매한 오베르단 선수의 파트너 자리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한찬이 또 뛰었고 계속해서 김동진 선수가 뛰었는데 이 자리 누가 과연 오베르단의 파트너로 제대로 좀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보강이 필요했고, 이태석 선수가 이탈함에 따라서 측면 수비도 보강이 필요했고, 가능하면 이 주닝유 선수 지금 입지가 상당히 애매해졌는데 이 선수를 어떻게 잘 보내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성용 선수를 영입하면서 중앙 보강도 됐고, 그것에 더해 한찬희 선수가 입지가 애매해진 상황에 한찬희를 보내면서 교통 정리까지 이루어졌고요. 박승우 선수가 전역하면서 국바평 수비수라고 해야 되겠죠. 뭐 백스리에서 스토퍼로 뛸 수도 있고, 그냥 포백에서도 센터백 뛸 수 있고, 풀백 볼 수 있고, 이런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수비 뎁스가 좀 강화가 됐다. 직접적인 풀백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다만 또 주닝유 선수를 보내는 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그 주요한 이적은 기성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미드필더 기성용 1989년생입니다. 186에 75라는 피지컬 갖고 있고요. 현재 포항에 합류한 이후에 총 3경기 뛰었고 244분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기성용은 K리그에서는 가장 좋은 킥 능력을 보유한 선수죠. 가장 킥만 좋은 게 아니라 클래스가 가장 높은 선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언제나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89년생으로 베테랑의 나이이고, 베테랑 중에서도 베테랑의 나이이지만 그만큼 경험도 쌓였다는 게 기성용 선수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서울에서는 시즌 초반 주전으로 뛰긴 했습니다만 부상을 당한 이후에 출전이 좀 적었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부상을 당하고 회복이 되었음에도 김기동 감독이 출전을 시키지 않으면서 기성용 선수와 서울 간의 불화가 좀 있었는데요. 결국은 8경기만 출전한 채로 포항을 향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던 서울의 기성용이 B팀을 찾았고 거기에 포항이 응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나이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 시즌을 뛸 예정이라고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경기 뛰는 거 보면 더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수의 몸만 허락한다면 좀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또 기성용 선수가 남은 시즌 포항에서 어떤 활약을 하면서 포항의 어떤 성적을 받도록 또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의 이적 시장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팀이죠. 광주FC 보겠습니다. 광주의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 플러스 6명은 좌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의 주요 아웃을 보면 키퍼는 아웃이 딱히 없었고요. 수비진에는 브루노 선수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에는 가브리엘 선수가 떠나게 됐고요. 미드필더 박태준 선수가 김천상무에 입대를 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요 인을 보면 키퍼와 미드필더진에는 보강은 없었고요. 수비진에 심상민 선수가 들어왔고, 공격진에는 아직 오피셜이 안 났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프리드윤손 선수가 들어와 있는 광주FC입니다. 광주의 직전 경기 전북전 베스트 11 좌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경임 키퍼, 백보에는 심상민, 진시우, 변준수, 조성권, 위에는 정지훈, 최경록, 이강현, 아싸니, 톱에는 헤이스와 신창모였는데요. 사실 보강이 어려운 상황 속의 광주였습니다. FFP 문제가 있었고, 당연하게 좀 약어로 FFP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건전화 제도 거기에 이제 맞지 않는 상황이 이뤄지면서, 물론 징계는 솜방망이 그 이상의 부드러운 징계였습니다만 어쨌든 영입 자체는 좀 쉽지 않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김진우와 이민기가 모두 부상인 레프트백 자리가 문제가 있었고, 높이를 더해줄 스트라이커도 영입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재정건전화 제도 문제로 인해서 수입만큼만 지출이 가능했던 광주인데요. 수입만큼만이라고 해도 좀 그렇고 비는 연봉만큼 또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 브루노 선수가 이탈했고요. 박태준 선수는 입대를 했고, 가브리엘 선수도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에서 심상민 선수를 임대로 영입했고요. 프리드윤손 선수를 FA로 또 영입을 했습니다. 가능한 선에서는 충분히 좋은 영입을 또 수행했다는 생각이 들고, 재정건전화 제도 위반에 대한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허락하는 한에서 광주는 최고의 영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이적을 보자면 저는 심상민 선수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광주의 심상민 선수는 1993년생의 풀백입니다. 170에 70이라는 또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광주로 이적한 이후에 6경기를 나섰는데요. 심상민 선수는 굉장히 또 빠른 스피드를 가진 저돌적인 왼쪽 풀백 중 한 명입니다. 베테랑 풀백이자 공격 국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광주가 전반적으로 바래왔던 풀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울산 HD에서 강상욱, 박민서 등이 밀려서 출전 빈도가 낮았고, 컵대회나 이렇게 해서 2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단에게도 선수에게도 좀 좋은 영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경기에 출전하면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진호 선수와 이민기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인해서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필요했는데 심상민이 그 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합이 맞는 것 같고 공격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남은 시즌 광주의 왼쪽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선수로 기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상민 선수의 또 남은 시즌간의 활약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침을 향해 달려가는 세 팀 서울, 포항, 광주의 여름 이적 시장을 체크해봤습니다. 이미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제 뭐 공식 등록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약간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총정리하는 겸 한번 또 정리해봤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